어둠 속에 숨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 신비한 비술과 능력을 보이는 무리들, 닌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영화와 만화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일본의 닌자들. 그렇다면 진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닌자들도 신출귀몰한 초능력을 지닌 이들이었을까요? 과연 진짜 닌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닌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닌자의 기원은 일본의 카마쿠라 시대로 추정됩니다. 서기 1100년대, 즉 12세기 초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닌자라는 명칭이 붙어 체계화되기 전에도 이미 비슷한 존재들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닌자는 첩보원 또는 첩보 조직을 가리키는 명칭이며 참을인과 사람 자를 합한 단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참을인이 숨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숨는 사람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닌자로 많이 활약했다고 하며 여성 닌자들의 수도 대단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남성 닌자는 타지카라로 불렸으며 여성 닌자는 쿠노이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쿠노이치라는 단어는 현대에도 자주 사용되어 익숙하게 느끼실 분들이 꽤 많을 듯합니다. 닌자들의 임무는 주로 정보 수집과 거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암살이나 파괴 공작 등의 활동도 있었지만 그러한 임무는 자주 맡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생각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처럼 잠입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정보를 캐내오는 이른바 휴민트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시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사로서도 활약했다고 하네요. 적지에 잠입하여 성의 일부를 부수거나 하는 파괴 공작 등의 활동은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닌자들이 나서서 파괴 공작을 하는 것보다 현지의 병사들이나 산적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편하고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주어지는 암살 임무 등의 경우는 실제로 잘 훈련된 닌자들이 직접 파견됐다고도 하네요. 닌자의 체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닌, 춘인, 겐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계급인 조닌은 작전 계획, 그 아래의 춘인은 작전의 지휘를 맡는 역할, 그리고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닌자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겐인들이었습니다. 이중 닌자들의 최고 계급인 조닌들은 명실상부한 닌자들의 두령들에게만 부여되었으며 당시 일본 시대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았고 특정 유파의 조닌들 같은 경우에는 중세 일본 지방의 영주였던 다이묘가 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 계급인 겐인이 신분이 상승하여 중간 계급인 춘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닌자는 신분과 지위 체계가 명확하여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닌자의 묘사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초승달이 뜬 밤이나 비가 오기 전 흐린 밤에 주로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검정색 옷이 아닌 짙은 남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검은색 옷은 생각보다 윤곽이 뚜렷해서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었기 때문입니다. 상의 안에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요. 바늘, 구급약 등이 들어가 있었으며 허리띠에도 필수적인 용품을 넣었다고 합니다. 착용하던 장갑 안에는 간단한 무기들과 각반 안에도 암기들을 숨겨 다녔다고 하네요. 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수리검입니다. 닌자 하면 떠오르는 그 투척 무기입니다. 원거리에서 던져서 목표를 맞추는 것인데요. 살상력이 상당히 높고 휴대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파 공작원을 비롯한 일부 특수부대에서도 젓가락을 투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리검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수리검보다는 표창이라고도 불리는 단도 스타일의 수리검보다 쓰기는 쉽지만 살상용으로 사용하기엔 위력이 약해서 굳이 사용해야 할 때는 독을 발라서 던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쿠나이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닌자가 나오는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수리검처럼 투척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손에 쥐고 단검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나이는 실제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농부나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던 공구였다고
무기였다고 하는데요. 닌자의 본래 임무가 정탐 및 첩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대놓고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었기에 무기로 사용되면서도 무기로 보이지 않는 장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쿠나이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검문이나 조사를 당해서 발견되더라도 자기가 쓰는 공구나 농기구라고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갑구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손바닥에 끼운 다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무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주로 성벽을 맨몸으로 기어오를 때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수갑구의 뾰족한 부분을 성의 표면에 박아놓고 몸을 고정시켜 오르는 용도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손에 착용한 채 상대방을 타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코게츠 쇼게라고 불립니다. 손잡이에 밧줄이 달려있고 끝에는 벌어진 고리를 달아놓은 무기였는데요. 이건 역시도 농기구를 활용해 만들어진 무기라고 하며 무기로도 사용되었지만 상대방을 포박하거나 나무나 성벽의 꼭대기에 던져서 걸친 다음 위에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도 자주 썼다고 하네요. 마름쇠라고 불리는 무기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생긴 쇠붙이들인데요. 이것은 닌자가 자신이 추적당할 때 바닥에 뿌리거나 혹은 요인을 암살하기 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근처에 뿌려놓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두운 밤에 모르고 밟으면 굉장히 아팠을 듯 합니다. 닌자들은 야외 임무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여러 가지 휴대용 음식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쌀을 쪄서 가지고 다녔으며 말린 토란을 줄로 엮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만 냄새를 풍기면 임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추와 마늘 등을 비롯한 냄새가 강한 것은 피했습니다. 또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압축시킨 식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꿀과 쌀가루를 적당히 조합해 단약처럼 만든 음식과 당근과 보리가루, 벌꿀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병량환이라는 것을 섭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모양의 환약을 만들어서 영양제로 먹거나 식량으로 쓰거나 했다고 합니다. 닌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주로 산속에 위치한 마을이었기에 약초에 관한 지식들도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날의 기상도 예측하는 기술이 있었고, 목적지나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늘 끄트머리를 불에 달군 다음 물에 띄워놓고 나침반처럼 사용하는 등의 생존 기술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닌자들에게는 인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도 전수됐습니다. 현대에 창작된 인법이라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술비본이라는 책에는 첩보와 절도 방법, 그것에 대항하는 기술, 그리고 은엄패를 유지하는 방법과 맨손 격투, 수영과 변장술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 주문을 외우는 방법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중 변장술은 거의 닌자들에게 필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승려로 변장하는 것이었고, 이 외에도 농민이나 하급 무사 등의 변장, 또 떠돌이 악사로 변장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직업들의 특성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했다고 하네요. 주문을 외우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갑 비축이라 불리는 주문을 외웠는데요. 주문을 외우며 특별한 손모양을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인병 투자 개진 열제전 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주문이었다기보다는 정해진 주문과 손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임무 수행 중 정신을 집중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보통 닌자들은 돈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움직였지만 각자 섬기는 주군들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섬기는 주군의 권력이 높을수록 그에 소속된 닌자 유파의 권세도 높아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두 개의 유파를 뽑자면 바로 이가류와 코카류 두 개의 유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가 닌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겼으며 도쿠가와 가문을 보좌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닌자의 대표 명사로 불리는 핫토리 한조가 존재합니다. 이 핫토리 한조는 핫토리 가문의 당주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세습명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핫토리 한조라고 부르면 핫토리 가문의 2대째인 핫토리 마사나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도쿠가와 가문을 섬겼으며 귀신 한조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몇 차례 전투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히 높게 평가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던 이가 닌자와는 다르게 코카 닌자는 단일 닌자 집단이 아니고 코카 지역에 존재했던 가문의 연합체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롯카쿠 가문을 섬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이하게도 평소에는 농업과 상업 등에 종사하다가 임무가 하달되면 닌자로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코카류에는 쿠노이치, 즉 여성 닌자가 전혀 없었으며 변장을 비롯한 둔갑술에 대단히 능했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코카 닌자들이 거주했던 시가현의 코카시에는 제약회사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모치즈키 이즈모노 카미가 있으며 그가 두령일 당시 롯카쿠 가문이 참전한 전쟁에서 여러 공을 세워 큰 상을 받기도 했으며 잠입과 게릴라 전략 등에 능했기 때문에 적들은 그가 마법을 쓴다고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일본의 전국시대 무장들이었던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도 닌자를 보유했었으며 전국시대 가장 유명한 무장 중 한 명인 오다 노부나가는 이가 닌자들이 벌였던 난을 진압할 때 코카 닌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코카류 14대라고 하는 후지타 세이코라는 인물은 일본의 육군성에서 세운 스파이 양성학교였던 나카노 학교라는 곳에서 요원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소속되어 인술 등을 가르쳤던 상당히 현대적인 닌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닌자들의 명맥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에 들어선 닌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서 지방의 관광 상품으로도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통 닌자술의 마지막 보유자라고 알려져 있는 카와카미 지니치는 현재 적합한 후계자가 없어서 아마도 자신이 마지막 정통 닌자가 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영화나 만화 속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역사 속에 실제했던 닌자들 역시도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본다면 나름대로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요원들 같네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존재들이었던 일본의 닌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